안녕. 자, 행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행정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치, 이론론, 이론론, 경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사회. 사회는 정부 실패 이후에 시민사회가 일반화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 시민사회 주도 세력이 NGO가 되는데, 그죠? NGO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최근에 NGO들이 어떤 일이 있고, NGO들이 실패하니까, 최근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GO들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동시에 극복합니다. 기업에 맡겼더니 일을 잘못했다. 시장 실패가 발생했죠. 그래서 정부에 맡겼더니 정부 실패가 발생했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게다가 전 세계적인 세계화, 지방화, 정부, 특히 민주화가 진행됨으로써 이제 NGO들이 더욱더 활동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NGO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NGO들의 어떤 수요 측면, NGO들이 왜 필요한가? NGO들을 필요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요인들, 계약 실패로는 시장 실패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보통 이제 종교단체들이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복지회, 사회복지단체들이 주로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NGO들이 필요하다. 자, 공공재로는 방금처럼 이런 교육이나 복지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가 직접,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힘들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아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고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고아원이라든지 복지 펼치는 각종 단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NGO를 등장했는데 상호작용은 보조금인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복지단체에게 NGO들이죠, 그죠? 이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더욱더 그 기능이 크죠, 그죠? 그래서 상호 의존론 또한 상호 작용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회가 점점 복지국가가 되면서 복지 서비스 전달이 되었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일을 우리 이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면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부 일을 대신하면 당연히 대리 정부가 되겠죠, 그죠? 우리 이제 복지 서비스 전달자, 이런 우리가 대리 정부라고 얘기하죠, 그죠? 민간 기업에서 소비자 단체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소비자들이 힘이 센 기업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것처럼 정부를 통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다. 동호회 상업인 모형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회 기원론, 사회는 다양한 결사체들, 그죠? 뭐 조기 축구회도 있고, 댄스 동아리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의 움직임이 NGO들을 필요로 하는 요인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공급이론은 누가 NGO들을 만들어내느냐. 정책 기업가 이론. 사회운동가들이 원활한 사회운동을 위해서 NGO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나 우리가 경실련이라든지 각종 이런 단체들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회명망가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NGO를 만들어냈다는 설명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죠. 정책 기업가 이론을 리더십 이론, 느낌 있죠? 사회운동론, 대중운동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본은 우리가 사회의 어떤 호혜 규범이나 또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고자 하는 네트워크 또는 신뢰와 같은 이런 사회적 조건들이 NGO들을 잘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죠. 이 집단들이 때로는 NGO를 만들게 하죠. 우리가
자, 의사협회는 이익집단인데 의사들의 봉사단체다. 의사들이 봉사 모임은 의사협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만든 모임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이익집단들이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 위에 수요 공급은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놓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NGO나 NPO들의 어떤 순기능. NGO는 비정부,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부가 아니라는 말은 자치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NPO, 이윤, 프로핏, 영리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업하고 차이가 나죠. 비영리, 배분 금지를 한다는 거죠. 이익이 났을 때 구성원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NGO들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특징으로 말하면 자치적이고 자발적이며 비영리를 추구하고 배분 금지를 한다. 자, NGO들의 대의민주기능을 보완해 주죠. 보완한다는 거죠. 보완. 대의민주가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보완하는 것이 대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죠, 그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부 일을 대신해준다. 그렇죠? 이쪽은 그래서 당연히 정부가 지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웃 행정을 안하게 된다. 사회 문제를 조직화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얘기를 하시죠? 쉽게 말하면 정부를 비판, 감시하기도 하고 정부와의 어떤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는 집행을 동시에 하는 동반자, 대리정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기능은 플라크라는 학자는 정부를 보완할 수 있어도 대체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은 대의민주를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이 어떤 실패했을 때 또는 정부가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떤 보완하기 위해서 NGO들이나 NPO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조금 대표성과 책임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 정부나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데 NGO들이나 NPO들은 자체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무책임하거나 정책 실패를 책임성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아마추어같이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주장만 하고 사회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을 아마추어리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 소수 명망가중 시민이다. 백화점식으로 운동한다. 재정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상적인 주장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NGO들이나 NPO들은 학문적 용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정부 NGO 관계는 비판하고 감시하기도 하니까 이때는 서로 약간 견제 그리고 집행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정부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정부가 되었을 때는 서로 협조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동반자적 관계 맨날 대결하기보다는 상호 협력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와 협력의 어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뉴가버넌스 신국정 관리 하에서는 NGO와 협력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실 내용이죠. 대체적 관계는 NGO가 국가 기능을 대체한다. 그런 경우가 그죠 많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보호하기는 좀 기술적이거나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NGO들이 국가 기능을 대체하고 있죠. 보완적 관계는 급식,
노숙자분들에 대한 급식 활동들은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하기가 재정적인 한계가 있거나 인적인 물적인 한계였을 때 급식 봉사단체가 제공하고 정부가 이런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면 일종의 보완적 관계죠. 대립적 관계는 주로 이제 환경 NGO들이나 반부패 NGO들이 주로 이제 정부하고 갈등하는 관계를 말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특이한 관계를 우리가 의존적 관계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존적 관계죠. 의존적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NGO들을 성장 육성한다. 보호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여기 시험 나왔죠, 그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나타나는 정부가 NGO를 비정조직을 육성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진흥단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죠?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NGO들이 사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죠. 의존적 관계입니다. 의존적 관계. 바람직하지 않는 관계죠. 자, 포스턴 모형은 시험 한번 나왔는데요. 그냥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한다.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한다는 말은 정부가 이제 혼자 폭주하지 않고 이제 NGO들하고 서로 협력을 하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제도적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이 NGO에 대한 바람직 관계가 아니겠죠. 근데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면서도 공조형, 이제 힘이 대칭적이고 공식적인 관계, 그렇죠? 대칭적이고 공식적인 관계, 공조형이 바람직하다. 시험 한번 나왔는데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다른 것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NGO들이 어떤 사회 문제 해결에서 어떤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보완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기술적이거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NGO 실패 이론,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이른바 NGO 실패 이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발런터리 필드, 이른바 자원 부분 실패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 NGO이기 때문에 NGO 실패 이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발런터리 필드 완료. 자원 부분 실패 이론, 불충분성, 메타주의, 온정주의, 아마추어리즘.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불, 배, 온, 아 이렇게 외웁니다. 불, 배, 온. 앞에 이제 파괴적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NGO들이 파괴주의, 이타심과 봉사심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 불충분성은 강제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죠. 그렇죠?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은 영리를 해서 금액을 모집하고요. 정부는 강제로 세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NGO들은 주로 기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부가 충분하지 못할 때는 NGO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것이 NGO 실패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배타주의는 모든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도권, 예를 들면 환경 NGO가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를 하는데,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위주의 활동을 하고 중소도시에서나 또는 저희 어떤 농어촌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을 배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은 뭐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소도시에 다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온정주의는 기부자의 성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좀 아마추어리즘은 방금 말했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주장만 하게 되는 것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추어리즘,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주장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사회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NGO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떠한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 최근에는 NGO 실패가 강조되고 있다. 그죠? 그럼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최근에 강조되는 사회적 경제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는 누구에게만 취약계층에게만 제공하고요. 지역사회 공헌은 특정한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영업을 한다, 유급 근로자를 둔다는 거죠. 영업을 하고 유급 근로자를 둔다는 측면에서는 그죠? 기업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영업하고 영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목적에 제한을 둔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하고도 좀 유사하죠. 사회적 기업은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하는 일의 속성과 시민단체의 속성과 기업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은 일단은 법인조합,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가 NGO가 되겠죠. 그리고 제3섹터는 우리 50% 이하, 50% 이하 정부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없겠죠.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 영역에서 만들어져서 영리 활동과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이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재밌죠. 주주가 아니어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주식회사인 기업하고 조그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약간의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기업은 배분 금지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기업의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한다는 것도 좀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본적인 사항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러한 어떤 목적에서 제한을 둠으로써 일반적인 기업과 차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우리 공동체 기업, 우리가 이제 마을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사회에서 잠자는 자원들을 지역 주민들이 공동 활용해서 부를 창출합니다. 시민들이 특히 이제 90년대 일본의 거품 붕괴에 따라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사회 잠자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의 육성하고는 상관없죠. 지역 사회의 활력과 재생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렇죠? 지역의 특산물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재활성화에 포인트를 두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마을 기업이나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활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뒤쪽으로 그죠? 사회적 기업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시험이 많이 오고요. 이쪽에서는 조금 시험이 적게 나오니까 사회적 기업의 원칙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NGO에 대한 행정학적 의미였습니다.